안녕하세요. 이지스탁TV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부득이하게 뭐 하나 더 올려야 되는 뭐 상황이 생겨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다시 제작해 봤습니다. 카카오 그룹 관련해서 종목 좀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한번 뭐 영상 뭐 재밌게 한번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가 지금 오늘도 뭐 하락이 깊었죠. 보면 뭐 매동도 보면 개인만 받고 기관 외인들 전부 다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개인들이 받은 물량들을 뭐 기관이나 외국인 누군가가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격이 결코 메리트가 매력적이다, 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쏟아내는 거라 보고요. 그런 흐름을 제가 항상 이제 뭐 주식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떨어지는 걸 받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방 압력, 그다음에 매도세가 강한데 왜 저는 이거를 싸다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제가 몇 번의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주가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은 뭐 하방이잖아요. 방향이 일단 단기적 흐름에서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매수할 값어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매수할 필요가 없다. 주식의 어떻게 보면은 절반 이상은 방향성인데 방향성에서 일단 하방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방향을 바꿨을 때, 뭐 강하게 방향을 이 추세를 이겨내고 눌러줄 때라든지 추세를 뚫고 뭐 하기 전에 뭐 힘이 응집된 뭐 이런 자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뭐 삼각 수렴을 만들자면 방향을 몰라요. 여기서 베팅은 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근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뚫는 걸 보고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결국에는 방향이 하방으로 갔습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한테 있어서는 개미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 뭐 리포트를 뭐 좀 더 뭐 디테일하게 먼저 볼 수 있는 뭐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투자자들이겠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그들보다 먼저 알 수 없으면 저희가 공부를 해서 차트 공부라든지 뭐 재무 공부라든지 모멘텀 뭐 다양한 공부들을 할 텐데 제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뭐 고점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진입하시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거를 다들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나 봐요.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이 라인을 지켜줬을 때 저희가 돌리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 깨졌으면 칼손절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 하락을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문제점이 가격만 보세요. 이 숫자만 보시는 거죠. 예전에 고점이 17만 3천 원인데 지금 10만 원?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과거로 돌이켜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뭐 이 큰 박스권에 4,000원에서 4만 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그냥 중심값으로 이 가운데 값으로 볼게요. 2만 원짜리가 17만 원을 돌파했어요. 몇 프로가 올랐나요? 몇 배가 오른 거죠?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10배 가까이. 한 9배? 뭐 8배 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오른 시점이 2019년 뭐 이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 따지면은 2020년부터 지금 2022년이죠. 2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나는 이게 싸고 더 오를 것이다 쉽지 않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죠. 사실적으로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 내가 이거 17만원 18만원 뭐 15만원에 사서 이거 뭐 30만원 100만원 간다, 이건 조금 과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물론 이 기업이 엄청 나쁘고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주가에 선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주가라는 건 이 기업에 있어서 어떤 뭐 매출이나 이런 게 나중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제가 현대차 말씀드릴 때도 현대차 과거에 가장 매출이 높았을 때,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매출을 발표했을 때,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실적을 따라가시다 보면 실적이 후행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의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제 주식을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기업적으로 보면 크게 뭐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고평가니 저평가니 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뭐 PER 이런 거는 봤을 때는 뭐 작년 대비 또 이제 조정받아야 되는 이제 수치의 조정이 있겠죠. 뭐 있겠지만 PBR 같은 경우에도 뭐 높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고, 뭐 또 이 이후에 얘들의 성장성 자꾸만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한 뭐 수익성이 뭐 나눠진다든지 뭐 이런 힘의 뭐 이 기업 저 기업 이렇게 나눠지는 형제 기업들 뭐 밑으로 이제 뭐 자회사들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차트적으로는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뭐 87,000원, 87,000원 이 라인, 75,000원 이 라인, 이 라인이 그나마 조금 지지를 한번 받고 돌릴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 결과값으로 이런 하방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방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생각하는 이 라인까지 와서 뭐 돌린다든지 돌려서 이 추세를 이겨낸다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차트상에 조금 보여졌을 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상승 전에 이때를 볼게요. 비슷합니다. 지금 이때와 하방이 보이지만 이 하방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이런 자리라든지 뚫고 버텨내는 이런 자리라든지 바닥을 확인하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이 추세를 이겨내는 이런 자리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워낙 이제 시세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간 이 추세의 각도, 이 추세만큼 내려오는 각도 또한 작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를 때 뭐 300% 올랐는데 조정은 뭐 10% 주고 또 300% 가고 주가가 그렇게 되겠나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로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른 만큼의 이 거리감을 생각을 해야죠. 이만큼이 올랐는데 조정이 이제 이만큼 온 거예요. 반도 안 왔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접근한다? 막 산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업의 현재 상황도 보면, 제가 좀 이따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볼 텐데, 아마 이런 흐름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이 좋지 않은 종목을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을 투자해서 더 부자가 돼 보려고 하는 건데, 약간 이런 기본적인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서도 쉽게 실행하지 못한다면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추세가 벌써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깨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이 추세에 부딪히고 지금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희가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선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그을 수 있고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저희가 눈으로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뭐가 있나요? 제가 항상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주봉이나 월봉이나 좀 큰 그림을 보라 그래요. 그럼 주봉이 보통 많이 보기에 눈에 익으니까 캔들이 이제 5개가 한 개로 뭉쳐져 있는 거니까 보시면 우상향이에요. 여긴 어떤가요?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이거를 왜 사죠? 라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마음고생 하시는데 뭐 그걸 비아냥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건 이렇더라도 다른 종목은 다르게 또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내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 세 번 이상 되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본인의 고집일 수도 있고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 자꾸만의 그 뭐 아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투자로서.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뭐 카카오 이제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일단 지지를 받아줄 만한 구간이 물론 뭐 이쪽 위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걸 저는 받을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거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이 추세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오는 시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런 시기에서 저는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손실이 만약에 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실이 많이 크지 않을 때 선택을 하시는 것 또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주식은 뭐 내일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 추세 방향성이 바뀌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평소에 이런 거 막 사셔갖고 30% 50% 이런 거 밑으로 하방 잘 버티시면서 왜 우상향인 종목은 10% 5%도 못 버티시냐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번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안 바뀌면 이게 어떻게 매번 똑같은 종목을 하게 돼요. 이런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보신 적이 있나요? 되묻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되묻고 싶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겠으면 방향성부터 찾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 지지와 저항, 재무제표, 뭐 이런 거를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잘 모르면 뭐 주봉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방향성은 확인이 되잖아요. 방향성만이라도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단기 방향성인지 뭐 중장기 방향성인지 이것도 뭐 본인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접근했는지를 생각하시고 뭐 행여나 혹자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산 게 뭐 한 10년 보고 샀어. 그럼 10년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 사세요. 왜 지금 사놓고 물려갖고 10년 기다린다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10년을 보고 사셨으면 몇 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방향이 바뀌는 자리에서 사세요. 그리고 10년 묻어도 보세요,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나 이런 거 보면 꺾여갖고 추락하는 날개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 지금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월봉상으로 보셔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오른 만큼 조정은 들어와야 돼요.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에서 이제 얼마까지 나중에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 하락의 이제 매도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소나기가 뭐 태풍이 몰아치는데 밖에 나가서 노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집안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문단속 잘하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카카오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뭐 한 75,000원에서 87,000원 요 사이 정도에서 뭐 바닥을 만들어서 돌리는 시점 거기다가 플러스 뭐 추세가 바뀌는 시점 이런 거를 체크하고 접근하는 쪽으로 저는 아마 구도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여기까지 잘 참으셨다면 그냥 버티세요. 여기 이런 데에서 물려갖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지금에서 손절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런 부분은 차라리 좀 더 버티셔서 추세가 바뀌는 순간 그때에 요런 이 하방의 추세가 바뀌는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좀 더 끊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추매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갖고 뭐 평단을 줄여서 나중에 익절로 환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뭐 다른 종목으로 이제 뭐 카카오뱅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제 뭐 상장하고 꽤 올랐죠. 오르고 뭐 다 이렇게 뭐 많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적으로는 한번 혹 할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돌린다면 이 자리에서 돌린다면 저점이 올라가는 자리가 될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오늘 만약에 들어갔다면 52,5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겁니다. 손절 가이드라인으로. 52,500원 정도를 저는 손절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 뭐 매출도 뭐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저한테 이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상장 이후에 뭐 얼마 이상, 제가 뭐 그때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60분봉이나 이런 분봉으로 보고 이제 물려서 괴로워하시길래 얼마까지는 안 깨면 괜찮다 해갖고 그 뒤로 반등 나와서 아마 익절을 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한번 얘기는 했죠. 뭐 상장한 이제 뭐 이제 막 따끈따끈한 상장한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굳이 이제 들어가셨으면 좀 짧게 보고 진입하셔라. 이 항상 욕심들이 화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가격 조정도 나왔고 기간 조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삼각 수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뭐 이걸 뚫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는 저는 52,500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볼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표적인 그 은행들 많죠. 뭐 KB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뭐 신한은행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은행들에 비해서 가장 성장성이 있는 금융회사가 뭘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어차피 안 하는 구간이니까 이후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장성이 가장 있는 기업은 이제 은행권, 금융권 기업은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성에 있어서입니다. 여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 이 기업들이 카카오뱅크라는 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의 모멘텀이 커 보이나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향후 성장성에 우리가 좀 금융권 종목 중에 선택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런 뭐 급등의 이런 매수세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게 진정이 되고 정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잡았을 때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성장성에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포지션이 나온다면 나는 아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여기 말한 이것보다 또 다른 뭐 은행들도 있겠지만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이제 금융업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뱅크,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뱅크인가요? 뭐 KT에서 만든 또 뱅크 있잖아요. 그런 K뱅크, 네, 그런 쪽이 오히려 인터넷 은행 쪽이 아마 좀 성장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일단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52,500원 요거를 조금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만약에 지금 진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이 부분이 깨진다면 엄청난 하락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하면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나 뭐 재무적인 건 굳이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 기업들이 뭐 재무로 제가 뭐 분석할 그럴 수준의 기업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고요. 다음 종목은 카카오페이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영진의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슈가 있죠. 경영진이 이거를 이제 뭐 상장 이후에 한 뭐 꽤 많은 부분을 지금 매각을 했죠.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하는 바람에 뭐 그분들은 뭐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주주들이 피해를 봤죠. 그런 부분은 정말 이 경영진들도 진짜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너무 뭐 사과 한마디면 끝날 거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책임 있는 경영진들이 있어서 뭐 주주에게 뭐 너무 친화적이어라 이것보다는 회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이 기업이 뭐 상장 이후에 자리를 잡고 뭐 이렇게까지는 해놓고 자기가 자기의 뭐 몫을 주장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상장 전에 뭐 계속 적자였죠. 쏟아붓는 쪽이었는데 지금 한 2022년부터 23년 이제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접근법을 찾아본다면 저는 13만 9천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그러면 한 10%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이 범위가.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약간 요걸 지지받고 돌리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의 전환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추세의 전환을.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요런 자리에서 요걸 뚫고 눌림목이라든지 뚫고를 진입한다든지 요런 그림에서의 제가 진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점은 제가 바닥을 확인시켜 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뭐 기존에 이거 물려 계신 분들도 만약에 추매를 해서 뭐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물타기겠죠. 그걸 할 것 같으면 바닥이 여기다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돌려놓는 그림에서 추매를 하세요. 요거만큼 조금 비싸게 사서 뭐 물타기가 여기서 진짜 뭐 발바닥에서 샀으면은 내가 참 좋은데 이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이 평단이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추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의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자에도 뉴스가 나오고 하던데 일단은 뭐 경영진 이 부분은 일단 벌써 엎질러진 물이고 저희 주가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의 대응법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왔죠. 예, 급락. 지금 뭐 메타버스 뭐 게임주 예, 단기적으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얘들도 어떤 흐름이 이제 이 상승의 박스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 박스권에 이 흐름이 안 깨지고 지켜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이 추세가 깨지는 거니까요. 뭐 여기도 이렇게 추세가 있을 거고 뭐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르게 제가 뭐 그려본다면 이 추세가 이따 치면 여기를 지지받고 돌려서 다시 이 추세를 안에 뭐 상승 박스권이죠. 예, 만들어 주는 건지 이런 걸 다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가 맞을 거고 이 하방의 추세를 이겨내는 이런 자리 뭐 강하게 뚫는다면 뚫고 눌러주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이런 떨어지는 거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안 되겠고 지금 단기적 흐름에서 제가 이거 89,100원을 잡아놨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졌어요. 예. 깨졌단 말이에요. 뭐 저는 매매를 안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손절이 나가야 돼요. 제가 셀트리온 제 영상 앞에 거 찾아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뒤로 오늘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부분에 손절이 나갈 겁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그 셀트리온 영상에 그 뒤로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깨졌거든요. 추가 폭락이 나온 거예요. 추가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마이너스 15%를 14%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 밑에 이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나요?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되잖아요. 그건 상한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손절을 했어도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온다면 마이너스 하한가 맞은 거예요, 그냥. 이걸 안 봐도 되는 장면인데 굳이 이 대응을 안 하시면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의 기준을 만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안 만들고 어떤 매매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고 자영업자이시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야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돈을 버실 것 같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이쪽 분야는 그렇게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시나요?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하시면 그게 도박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고 나면은 주식 도박이라고 가르쳐요. 본인은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투자예요, 투자. 그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투자고, 아무 생각 없이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뭐 해서 사고, 그런 분들이 도박하는 거예요. 어느 투자 분야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뭐든, 어느 투자 분야든, 본인들이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시면요, 그건 다 도박입니다. 하물며, 제가 참, 이거 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이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뭐 분석하고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갬블러라고 표현해요. 이거 직업이 있어요. 전문직으로. 뭐 서양에 가면 뭐 포커 하시는 분 뭐 있잖아요. 뭐 블랙잭 하시는 분들 무슨 대회 나가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뭐 임요한 선수가 도박꾼인가요? 갬블러라고 표현하잖아요. 공공연하게 TV에도 나오는데. 본인들도 전문가가 안 되더라도 기본 기초는 다져놓고 투자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분, 5분 유튜브 봐놓고 공부 다 했다고. 제가 정말로 주변에서 조금 뭘 알게 되니까 주식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도 매일같이 공부합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유튜버 분들, 막 30만 구독자, 50만 구독자, 대단하신 주식 유튜버 분들도 다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시대 흐름을 아직까지도 분석하고 계세요. 본인들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너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 박스권 요 부분이 조금 이 추세 하단부에 다와가니까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물리신 분들도 제가 앞에 다른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전환이 되고 나서 물을 타는 겁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물리신 분이 있어요. 그럼 물을 타려면요, 이 추세의 흐름을 이겨내고 올라탔을 때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 평단을 한 절반쯤 맞춰놓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여기서 비중이 1대1이니까 여기를 잡아드린 거지, 여기가 더 크다면요 뭐 좀 더 낮아지겠지만, 물타기는 떨어지는 걸 절대 받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고 지켜주는 걸 봐야 돼요. 떨어지고 지켜주는 걸. 떨어지고 올랐는데 지켜주고 더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라도 해야 되는, 그게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거를 뭐 너무 떨어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차트를 항상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 여기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 양봉에, 요 양봉, 거래량이 실린 양봉의 허리잖아요, 허리. 여기가. 이 허리 부분에서 지지받아서 돌리고 버티는지 보고 물타기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거를 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뭐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돌려서 버티는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이것도 맞겠지만, 이런 과거에 지난 차트를 돌이켜보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허리를 보고 여기서 지지받고 돌리고, 이런 부분도 같이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유념하시고, 오늘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뭐 다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뭐 카카오가 지금 말이 가장 많고 많은 주주들이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제 얘기가 꼭 절대값은 아니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정도로 참고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친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내 기준은 이렇게 한번 잡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잘 계획성 있게 만들어 가시면서 투자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상도 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